아무 때나 와서 함부로 치대지 않아요. 그리고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했던 아이가 있다면 그런 행동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눈치 보고 할 말도 못하고 쭈뼛대고 남을 따라가기 바빴던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감우리 이유선 소장입니다. 저희가 부모 교육할 때 좀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이와 나 사이에 내가 문제라고 인식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네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이 주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이 같은 경우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때나 치대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치대고 싶을 때 막 가서 엉겨붙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별 생각 없이 쉽게 해버려요. 나는 별 뜻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무례한 말과 행동을 상대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돼요. 나는 좀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말을 못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그래 라고 따라가 버려요. 혹은 내가 그게 불편하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니까 쉽게 주눅이 들고 쭈뼛쭈뼛하게 내가 할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 같은 경우 그냥 나의 기준대로 아이의 기분이나 아이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선 넘은 케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치게 아이한테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 넘게 아이를 예뻐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를 예뻐해요. 또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아이한테 맞춰줍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야 하는데 그 기준 같은 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좌지우지 되면서 아이가 하겠다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맞춰주기 급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엄마의 역할만 있는 거죠. 일부는 나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 일부는 나의 주변에 누군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경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적당한 거리는 있어야 돼 라는 말 흔히들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는 없고 너를 따라가는 나만 있는 거예요. 혹은 너는 없고 내 맘대로 하는 나만 있는 거예요. 쉽게 선을 넘어서 타인을 침범하거나 누군가 나를 침범해와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혹은 침범이 왔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도 합니다. 너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영역을 침범해 오고 함부로 사용을 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친한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나를 다 내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누군가의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아이와의 사이에도 우리는 이 선긋기를 잘 해줘야 돼요. 경계를 잘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부모로서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는 아이로서의 위치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소통하며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는 좋은데 얘가 싫다고 해요. 그럴 때 그 뭐가 싫어, 좋은 거야 라고 강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고요. 반대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함부로 엄마를 아무 때나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고요.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영역과 엄마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 이해했다면 이 경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경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경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는 무엇일까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옆자리로 옮겨와요. 그럼 우리 어때요? 좀 당황스럽죠. 왜 이렇게까지 가까이에 밀착해 오지?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불편하게 돼요. 우리는 타인과 함께 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 정도의 거리에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고, 아이라든지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어도 그다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밀착해 오면은 아무리 내 아이여도 얘기까지 하지? 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물리적인 경계, 이 물리적인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며 살아갈 때 안전하다,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각자 고유한 자기만의 영역을 지켜주는 게 또 하나의 물리적인 경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만의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뭐 이런 거 다 쌓아놨어 라고 하면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엄마가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 영역을 엄마가 침범해 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만의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아이니까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내 마음대로 다 정리해버려요. 우리 아빠니까 뭐 어때? 이러면서 아빠 서재에 가서 아빠 책을 막 다 꺼내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놀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이게 내 건데, 내 공간인데, 내 영역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불편한데? 라는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 있을 때 들어오는 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만의 지금 공간에 있는 건데 동생이 불쑥 들어오는 것을 아이는 편하지 않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각자의 공간과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치워도 될까? 엄마 나 이거 엄마 거 만져봐도 돼? 이렇게 일상에서 물어보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건강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네가 내가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엄마가 아니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즐겁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엄마가 벌컥 들어와서 빨리 가서 이거 사가지고 와 라고 아이의 시간을 방해해버렸어요. 그럴 때 아이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되게 중요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 엄마가 내 시간을 방해해요. 이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엄마 5분만 좀 쉴게 힘드니까 라고 했는데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엄마한테 치대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어때요? 아무리 내 아이긴 하지만 정말 버겁다,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엄마가 지금 피곤하구나. 엄마가 5분 동안 쉴 수 있게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려면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우리 사이에 이 경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의 시간을 존중해줘야지 라는 것을 아이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네가 아니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물어봐 줄게. 내가 네 시간을 방해하지 않을 거고 네 공간을 내가 함부로 침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물리적 경계를 잘 지켜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관계로 친밀하지만 각자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는 심리적인 경계예요. 이 심리적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너 이런 것보다는 우리로서 함께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상실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좀 많이 있거든요. 심리적 경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싫은데 너는 좋을 수 있어.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 싫어 그거. 너는 그게 뭐가 좋아. 이상해 너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싫은데 너는 그게 좋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주면 어때요? 상대의 감정을 내가 함부로 단정짓지 않아요. 왜?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100%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함부로 단정짓고 아니면 내 기분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때 나 그거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너는 내가 아니잖아. 나는 그게 싫어. 너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경계를 훌쩍 넘어서 타인의 마음속에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건드려 버려요. 상처 주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마찬가지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싫어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당하고 있거나 참아요.
혹은 심한 경우에는 그가 내 마음을 침범해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끌려다니고 나의 주체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좋은 거라고 하면 나도 좋게 느껴지고, 내가 좋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갑자기 싫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남 눈치를 보게 되고 이거 맞나 저거 맞나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경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듣고 나면 아이와 나와의 문제가 대부분 이 경계를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혹은 아이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아이가 자라길 바래요. 그래서 아이의 고유한 정체성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아이 역시 부모와 자신 사이에 있는 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 엄마 아빠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면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고요. 이 경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감정교육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에 쭉 이야기를 했듯이 경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뻔하다고 느낄 거예요. 뻔하다고 느끼면 어때요?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없어요. 궁금하지 않고요. 공감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못 느낄까요? 분명 엄마가 나를 보고 웃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그 느낌, 그 비언어적인 오묘한 느낌을 아이가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 입을 닫아버릴 거예요. 또 반대로 이 경계를 너무 높이 세우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단절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밀착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단절되어 있어도 안 되고, 명확하지만 유연한 경계를 아이와 우리 사이에 잘 세워서 나는 나로, 아이는 아이로 그 위치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계라는 주제는 관계에서도 중요하고요. 인권교육,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경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쉽게 침해해버려요. 그리고 육체적인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강요받았을 때 노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나의 이 경계, 외부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경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구축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좀 부족하다면 잘 세워야 되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경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경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감정교육도 사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랑 이 경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 아이랑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되실 거예요. 아이랑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죠? 바로 눈에 보이는 아주 직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연습을 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도구를 가지고 연습해야지 아이들은 나중에 도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 도구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해당 상황에서 자신이 연습했던 것들을 꺼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추상적으로 그 느낌만 알아듣게 배운 아이들은 실제 생활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른도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이 경계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간단하지만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계라는 게 있어. 왜?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 엄마와 너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담장이라는 게 있어. 집에 이렇게 아이들 컵쌓기 놀이할 때 컵이나 혹은 이제 블럭 벽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마음 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경계는 이 마음 담장인 거예요. 엄마 너 사이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장이 있어. 우리는 각자 자기의 마음 담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기분과 너의 생각과 너의 기분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가 너의 담장을 넘어갈 때에는 물어볼 거야. 똑똑똑, 엄마가 지금 이거 너 먹고 있는 거 치워도 돼? 똑똑똑,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블록 좀 옆으로 이렇게 치워놔도 될까?
똑똑똑, 너 지금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잠깐만 엄마 도와줄 수 있어? 그럴 시간이 돼? 또 반대로 아이도 해보게 하는 거예요. 똑똑똑, 엄마 나 이거 엄마 화장품 궁금한데 열어봐도 돼? 만져봐도 돼? 똑똑똑, 엄마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잠깐만 이거 좀 해봐도 될까? 똑똑똑, 엄마 나 지금 너무 엄마한테 안겨 있고 싶은데 나 잠깐만 안아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 안에서 서로의 공간과 영역을 지켜주고 또 서로의 시간도 존중해주고 서로의 신체적인 접촉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막 부비지 않고 치대지 않고 물어볼 수 있고 상대방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경계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적인 부분에서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연습을 했으면 이제 마음의 경계도 연습을 할 거예요. 나는 좋은데 너는 싫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담장이 우리 사이에 있는데 이 마음의 담장의 높이는 네가 조절할 수 있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에는 네 마음의 담장을 이렇게 높여서 싫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어떨 때 이렇게 마음의 담장을 높일 수 있을까? 친구가 놀릴 때, 친구가 놀려서 네 마음에 상처받으려고 할 때 너 그렇게 하지 마, 나 그거 싫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 놀이터에서 형들이 괴롭히려고 할 때 안 돼, 싫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빠는 어떨까? 아빠는 되게 피곤할 때 계속 장난치고 아빠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아빠는 이렇게 마음 담장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네가 아빠 괴롭히지 않고 아빠랑 같이 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빠가 이렇게 마음 담장을 낮추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이렇게 내가 원할 때는 마음 담장을 낮추어서 타인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 담장을 높이 쌓아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자, 친구는 어떨 때 마음 담장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친구 물건 마음대로 만지고 막 그랬을 때 친구는 그게 싫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나한테 마음 담장을 높일 것 같아. 친구는 언제 마음 담장을 낮출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재미있게 놀 때 친구는 마음 담장을 낮춰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거야. 이렇게 경계를 이해한 아이는 아무 때나 엄마 아빠가 피곤할 때 와서 함부로 치대지 않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쉬고 싶을 수 있겠다.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지금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내가 막 치대지 말고 그냥 아빠 옆에 조용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했던 아이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기분이 아닐 수 있겠다. 쟤네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눈치 보고 할 말도 못하고 쭈뼛대고 남을 따라가기 바빴던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아이니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상대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게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서로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감정교육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담장을 활용해서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랑 나눠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담장이라는 도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일상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그래도 아이는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침범해 올 때 머릿속으로 이 마음 담장을 높이 쌓는 그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마음 담장을 낮춰서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할 수 있는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생활과 연결되기가 되게 힘든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습했을 때 아이는 그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랑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집에 이제 두꺼운 도화지나 박스 조각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아이의 마음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이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거고요. 몸으로 자신의 경계를 느껴보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건강한 경계, 적당한 경계. 우리는 필요할 때 이것을 열어서 타인을 수용해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닫아서 나를 나로서 혼자 존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 울타리 안에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아이는 이 안에서 자기다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그렇게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아이랑
울타리를 열어서 수용하고 내가 원치 않을 때에는 닫아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이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는 언제 마음을 열어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 가족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즐거운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들, 함께 어울리는 가족의 시간들, 이런 시간 속에서 아이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아이는 가족 안에서 마음 울타리를 닫고 싶을까요? 혼자 무엇인가 열중할 때, 또는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존중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단정 지으려고 할 때 아이는 마음을 꼭 닫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와 연습하는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이 마음 울타리를 언제 열고 닫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아이는 머릿속에 이 마음 울타리를 떠올릴 겁니다. 내가 지금은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거야. 내가 지금은 마음 울타리를 닫아서 나 혼자 있을 거야.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시간이야. 이런 것들을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는 이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담장과 마음 울타리가 있구나, 경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모습을 내 몸에 익힐 수 있게 가정 안에서 각자 3가지씩 우리가 경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아까 얘기할 때 아빠가 이렇게 수염 뾰족뾰족 나 있을 때 부비부비 하면 싫다고 불편하다고 했잖아. 아빠가 면도했을 때는 해도 돼? 아이가 오케이 했어요. 아빠가 면도했을 때만 너한테 뽀뽀해달라고 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아빠가 원할 때 꼭 끌어안고 귀찮게 하지 않을게. 너한테 우리 꼭 안아봐도 될까? 라고 물어볼게.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아이의 신체적인 경계를 침범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와 나누면서 서로가 적당하고 편안한 그 관계의 방식을 조율하는 겁니다. 또 아이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 그 시간에는 엄마가 나 심부름 안 시키고 그림 그릴 때까지 내 시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래 좋아. 엄마가 네가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존중해 줄게. 또 엄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 집에서 엄마의 공간이 중요하거든. 저기 엄마의 책상이 있지? 엄마의 책상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기는 엄마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아이가 어질럽혔던 그 행동을 멈추고 저기는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되게 엄마한테 중요한 공간이야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걸 다 지킬 수는 없겠죠. 몸에 익은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차, 내가 또 이걸 어겼네. 엄마가 이걸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간 경계를 점차 잘 지킬 수 있는 가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이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나는 엄마 아빠랑 이런 게 다르네. 엄마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싫으네. 나는 아빠랑 이렇게 있는 게 되게 편안하네.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모습은 이렇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면서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 담장과 마음 울타리 안에서, 즉 자신만의 경계 안에서 타인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이해하려면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 아이가 이 자신만의 경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안에서의 경계를 잘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